자, 오늘 배우신 거 복습 한 번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만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시트의 열 너비는 A열의 열 너비는 1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1작업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1작업이라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제2작업, 제3작업까지 순서대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제3작업까지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조건 중에 하나가 A열의 열너비는 모두 다 공통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열의 너비를 1로 세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작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네, 열너비 1 지정하시고 2작업에 가서 A열 열너비 1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배웠으니까 얘를 그룹화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할 때 한 가지 더 할게요. 뭐를 할 거냐면 문제에서 여기 조건 1번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 11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정렬은 숫자 회계 형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굴림이라고 글꼴 바꾸시고 가운데 정렬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그룹을 설정했을 때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룹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1작업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요. 1작업 선택하셨죠?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3작업을 눌러주시면 하얗게 변하면서 세 개가 그룹으로,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그룹으로 묶여지신 거 보이시죠? 지금 세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작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열에 커서를 갖다 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겁니다. 자, A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열너비 나오니까 자, 열너비 눌러주시고요. 열너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A열의 열너비 1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게 굴림이 있었고 가운데 정렬까지 하기로 했죠. 모든 영역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은 A열과 일행이 교차되는 이 부분요. 자, 삼각형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모든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요. 자, 되셨죠? 자, 취소하려면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룹에서 해야 될 업무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이게 그룹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2작업, 3작업에도 그 작업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룹은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은 1작업 외에 2작업이나 3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해제가 된 거고요. 우리 1작업으로 오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룹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꼭 여기 한번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작업이고요. 1작업 하실 때 이제 문서를 보시게 되면 육안으로도 좀 보이긴 하는데 1, 2, 3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행의 높이를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1, 2, 3은 우리가 행 높이를 25 정도로 세팅을 할 거고요. 4는요. 30
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부터 14까지는요, 뭐 22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높이를 가지고 감점사항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24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 거의 간격이 맞기 때문에 25, 32, 22로 세팅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자, 세팅을 할게요. 자, 1, 2, 3 이렇게 같이 블럭 잡으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행높이 아까 25라고 했죠? 25.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행높이 눌러주신 다음에 32가 되겠습니다. 자, 5부터요. 저기 밑에 14까지였죠. 14까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행높이에서 22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코드가요. 여기에 들어갔어요. B 4셀의 코드, C 4셀의 영화명, D 4셀의 상형일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F열 쓰실 때만 어떻게 써요? 관람 인원 쓰시고 나서 줄을 바꿔야 되니까 줄 바꿀 때는 엑셀에서 Alt, 엔터로 줄을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엔터를 치시면 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Alt, 엔터를 넣어서 한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특별할 거는 없고요. 숫자 쓰실 때는 숫자는 콤마를 쓰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쭉 쓰는 걸로 1120 이렇게 1984 이런 식으로 글씨만 쓸 거고요. 그리고 할인요금, 비고 이런 데 숫자 써 있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함수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다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열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열과 열 사이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하고 싶으면 한 번에 블럭 잡으셔서 한 번에 끓으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10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한 거죠? 세 개의 셀을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셀 합치기는 세 개의 셀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칸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자, 여기도 병합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 개를 병합을 했습니다. 혹시 병합을 했다가 내가 취소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취소가 됩니다. 한 번 누르면 병합하고 가운데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된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쓰고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냥 여기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명 써주시고 그 옆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대충 다 되신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아까 했어요. 이것도 아까 했어요. 우리 남은 거는 요거거든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숫자 부분만 쭉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컴마 기호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얘는 숫자구나 라고 인식도 되고 세 자리마다 쉼표도 찍히게 됩니다.
자, 쉼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 되셨고, 자, 콤마도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형까지 했죠. 자, 도형하기 전에 좀 표 좀 그려 놓을게요. 자, 표는 여기 보시면 바깥쪽이 전체적으로 굵고요. 나머지 선은 이렇게 좀 실선이죠. 그리고 굵은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까지 굵은 선이라는 거. 자, 그것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요. 전체를 블럭 잡으세요. 어디까지 요금 나중에 구해야 되는 이 부분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괴선 세이서식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리본 도구에 홈에 있는 리본 도구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조그만 화살표 있으니까 화살표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자, 됐죠? 그 상태에서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옆에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요. 밖으로 나가면요. 굵게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굵은 선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도 굵은 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블럭을 이렇게 잡는 거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 바깥쪽을 굵은 선으로 하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굵은 선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S 빼기 1, 2, 1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굵은 선 아래까지 닿는 이 부분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 딸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각선을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요거는 얘도 괴선이니까 그냥 괴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대각선이 있으면 선택하면 좋은데 없으니 우리 다른 테두리로 갈게요. 자, 다른 테두리 제일 아래에 있는 다른 테두리 가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둘 다 확인 눌러주시면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해결해야 되죠. 도형이죠. 제목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제목 도형은 배지로 그릴 거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여기 그림자 살짝 바깥쪽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글꼴은 굴림 24 검정이고요. 굵게까지 해주시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들어갈게요. 도형 들어가면 우리 배지가 있어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이쯤에 있네요. 네, 기본 도형의 여기 두 번째 줄에 자, 요 배지를 눌러주시고요. 자, 원하는 만큼 교재를 보시고 대략 위에랑 좀 틈이 있으니까 한 요 정도 G셀까지 오는 거구나. 한 요 정도 오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이게 붙이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 떨어뜨릴게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 됐으면 뭐 글씨를 먼저 쓰셔도 되는데요. 지금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 깔으셨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홈 누르셔서 홈 누르기 전에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림자부터 갈게요. 여기 보면 도형 채우기나 도형 효과에서 먼저 해결을 할게요. 혹시 홈을 눌렀다면 도형 채우기는 여기 있는데 도형 효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끝에 이 쉐이프 형식이 안 눌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뜹니다. 자, 도형은 노랑으로 채우라 그랬으니까 노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주라고 했거든요. 자,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면 글자 떠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프셋 오른쪽. 되셨죠? 자, 그리고 글꼴도요. 굴림. 자, 글꼴은 홈에 가시면 되니까 홈에서 굴림. 그 다음에 24 검정. 검정은 이미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정. 그 다음에 굵게
네. 그 다음에 됐나요? 이렇게만 하면 되네요. 굴림 24 검정. 굴림 24 검정 굵게 이렇게 네 가지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 쓰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안 했죠? 자,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얘도 가운데 정렬,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CF 형식에 있으면 이게 아까는 안 보였지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도 가운데, 위아래로도 가운데 얘도 체크하고 얘도 체크를 하셔야 얘가 정확히 정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하신 거라서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생략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자, 이 부분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요. 자, 요거는 다들 쉽게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랑 여기 정확히 주황색으로 색칠해 주는 겁니다. 자, 블럭 잡으시고요. 자, 컨트롤 눌러서 필요한 것만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황. 자, 이게 노랑이고 주황은 여기 있어요. 주황색 누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요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H14셀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영화명이 목록으로 들어오도록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H14셀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H14셀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는 메뉴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고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눌러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한 대상이 나오죠. 제한 대상이 지금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값이면 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까 영화명으로만 요만큼만 범례, 그러니까 목록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값이 아니라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목록. 네. 그리고 아래쪽 원본 누르시고요. 원본은 영화명이니까 제목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영화명. 그리고 아까 보시면 그 영역이 있었어요. C5부터 C12까지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 끌었어요. 그럼 과감하게 요거 지우시고 다시 끌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옆에 툴바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를 누르시고 스파이더맨으로 네, 넣어주시면 요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요. H5부터 H12까지 셀 서식을 이용해서 뒤에다 원자를 하나 붙이자 그랬어요. 만원이라고 붙이래요. 그래서 우리 셀 서식 했는데 미리 여기다 한번 써보고 갈까요? 숫자는 샵에 대응한다 그랬어요. 그쵸? 앞에가 몇 자리가 있든지 콤마가 있으면 앞에는 다 뭐라 그러죠? 반복이니까 그냥 앞에 샵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샵, 콤마. 자, 0도 샵이고요. 그 다음 0도 샵이고요. 마지막만 0원일 때를 대비해서 0으로 써주기로 했어요. 샵, 콤마, 샵, 0. 그리고 뒤에다가 원자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5부터입니다. 요 부분이죠.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1 누르셔도 되고 자,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앞에 표시 형식으로 올 거예요. 자, 표시 형식으로 온 다음에 내가 직접 지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내려올게요. 사용자 지정.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요? 샵, 콤마, 샵 0으로 하면 네, 세 자리 숫자 콤마 찍는 거는 다 이걸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샵, 콤마, 샵 0 해주시고요. 자, 뒤에다가 원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확인 해주시면 자, 원이 다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 남았죠? 이름 정의죠. G5부터 G12까지 자, 관람 시간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자, G5부터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잡을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여기가 이름 상자잖아요. 여기 이름 상자를 바꿀게요. 뭐로? 관람 시간이라고 자, 이름만 바꾸고 정확하게 엔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이 영역 설정되어 있는 곳은 이제 항상 관람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눌렀다가 그 부분 다시 누르면 관람 시간이라고 들어갑니다. 하나 클릭하면 안 들어가요. 범위가 들어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라는 거. 지금 제가 여기를 들어온 이유가 상관없네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서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거, 자, 복습 마무리 했습니다. 조금 배웠던 내용이라서 속도를 좀 빨리 했어요. 이제 천천히, 네, 저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